저는 최고의 기회 유산화로 통하였다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앞에 제품 강의를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 해주신 정혜진 루비님 계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이 강의를 듣지 않아도 나가서 전달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어서 저의 경험도 담담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 최고의 기회가 어디로 통하였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제2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유학 생활을 포함해서 한 10년 정도 지냈는데요.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왜 여기가 도쿄가 아니지? 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었기에 버틸 수 있는 10년이었고, 저는 유산화를 통해서 피곤한 워킹맘에서 행복한 워킹맘이 되었는데, 왜 피곤했냐면 아이 둘을 일본에서 출산하면서 너무너무 피곤한 생활을 했습니다. 한 달에 한 200시간 정도 수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평균 10시간 수업을 해야 되고요. 어떠냐면 우스갯소리로 저의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 10시간 연강을 한 날은 놀다 가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고 저는 혼자서 자보는 게 소원이 되었어요. 어느 날 35살에 둘째를 낳았는데 둘째를 낳고 퇴원하는 날부터 저에게 이상한 증세가 시작되어서 35세 몸이 무너졌습니다. 가려움과 함께 너무나 큰 고통이 동반되는 두드러기가 온몸에 생겼고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한 3개월을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총 한 번 맞고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저에게 끊임없이 유산화를 소개했던 친구의 연락을 받고 정말 죽지 않을 만큼 찔끔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유산화 제품을 찔끔찔끔 먹으면서 버티고 그렇게 3년을 거절을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진짜 느닷없이 배우자의 이직으로 인해서 한국에 돌아오게 되어 저의 10년간의 커리어도 전부 내려놓고 돌아왔는데 환경이 바뀌니까 저의 둘째가 너무너무 심하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간을 또 유산화는 끊임없이 거절을 하면서 병원 신세를 지면서 이렇게 지냈는데요. 그동안 제 친구는 3년간의 노력으로 골드 디렉터가 되어서 아들과 함께 유산화가 보내주는 여행을 가고 더 날씬해지고 더 예뻐지고 있었고 저는 제 커리어가 다 망가지고 제로가 되고 몸도 망가지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상반되는 느낌을 느끼면서도 저는 굉장히 인식이 안 좋았기 때문에 네트워크는 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통장 정리를 했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통장 정리를 하는데 통장 정리가 끝도 없이 한 4개, 5개 정도가 되면서 10,000원, 20,000원, 50,000원, 10만원, 뭐 100만원이 찍히는 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음반 저작권 협회에서 찍힌 숫자였어요. 제가 기억도 나지 않는 20대 때 잠시 몸담았던 음반 회사에서 썼던 가사의 저작권료였습니다. 이 신인 가수의 이 가사가 타이틀곡이 되면서 노래방에 풀린 거예요. 그래서 노래방에 가셔서 가난한 사랑을 검색하시면 저의 개명전의 이름이 작사가로 뜨거든요. 여러분 한 번만 눌러주세요. 네, 네, 이렇게 제가 놀란 것은 그때 이상하게 친구가 떠올랐어요. 유산화로 행복해진 친구가 떠오르면서 파이프라인, 내가 할 일이 없어서 한국에 돌아와 할 일이 없어서 도서관에서 읽었던 책에서 보았던 이 파이프라인 수익이 이거구나라는 생각에 처음으로 언제나 친구가 저를 청했는데 제가 처음으로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유산화가 뭐야? 하고 작사가의 길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진지하게 유산화를 듣고 그 다음 날로 유산화 비즈니스를 또 다른 잡으로 가져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의심이 신뢰로 바뀌는 시간은 무려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요. 비단 저뿐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커리어를 잃는 사람들이. 제가 돌아오고 얼마 있지 않아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자영업자들의 90% 이상이 폐업을 하게 했고요. 그러나 늘어나는 수명으로 인해서 이제 할 일이 뭔가라고 고민을 하게 하는 상황이 생겼죠. 노인 빈곤율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OECD 국가 중에서 1위를 하고 있고요. 우리 100세 인생이 반갑나요? 반가울 수만은 없는 100세 인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50에 60에
은퇴를 하더라도 재취업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설상가상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로 급격히 발달한 AI가 대체할 일자리가 전문직을 포함해서 엄청나게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와중에 이런 말을 해요. 이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은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죠. 워렌 버핏 투자의 귀재시고요. 그리고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입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까지도 네트워크 마케팅이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저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제가 본 파이프라인 수익과 또 연관이 되는구나. 몸을 써서 시간을 써서 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돈을 만드는 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영양제 시장이 664조 원에서 2030년 1000조 원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매일 먹고 매달 먹어야 되고 매달 사야 하는 소비재고요. 여러분, 저는 가사로 돈을 번 한 몇백만 원의 수익도 제가 힘들 때 굉장히 요긴한 힘이 됐었거든요. 근데 1000조 원이라니요. 그중에 우리에게 돌아오는 35%라면 굉장히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건강을 요하는 소비자들은 이제 건강 투자에 지갑을 열기 시작을 했고 돈이 모이는 곳에 돈이 간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가장 빨리 예민하게 캐치한 곳이 바로 대기업입니다. 옛날에는 남배우들은 수트나 CF 그 커피 CF를 가장 원했어요. 오래 하기를 원했는데 원했고 여자 연예인들은 화장품 CF를 가장 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영양제 CF를 오래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어요. 여기에 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굉장히 인식이 안 좋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꼼꼼하게 알아봐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옆집 언니는 계속 다단계는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옆집 언니는 불법이라고 하는데 왜 전문가들은 합법이라고 하고 해야 된다라고 할까가 의문이 생겨 공정거래위원회 팩트 체크를 해봤어요. 네, 마진 거품이 없는 유통의 한 종류라고 하더군요. 자, 여기 보세요. 일반 유통은 더 단계가 많네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이 유통 단계의 짐을 전부 다 가격적으로 져야만 하는 상황이죠. 근데 오히려 제조사에서 프로슈머에게 소비자에게 주는 돈이 35%, 아주 깔끔하고 심플하게 되어 있는 아래쪽이 네트워크 마케팅 쪽이 좀 더 단단계 같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조금 더 오해를 풀었고요. 그리고 그 왜 불신이 생겼나, 왜 옆집 언니는 이걸 말리나라고 했을 때 또 공정거래위원회 팩트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인데요. 과거로부터 대한민국 정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필요했기 때문에 법적인 테두리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한국에서도 직접 판매 공제조합이라는 조합을 만들어서 법적인 테두리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나 여기에 들어가려면 돈이 많이 필요해요. 예치금이 많이 필요해서 지금 현재 제가 이거 어제 찾아보고 업데이트를 한 건데 현재 44개 회사가 유산화 포함해서 들어가 있고 요거보다 조금 덜 예치를 해도 되는 특수판매 공제조합은 70개 회사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미등록 폰지 불법.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한 달에 29,000원을 주고 제 비서를 고용을 했거든요. 그 AI에게 물어보니까 AI가 하는 말이 지금 합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회사는 100여 개이고 불법적인 회사들은 셀 수가 없습니다. 합법적인 회사보다 수십 배 혹은 수백 배까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직접 판매 공제조합, 특수 판매 공제조합에서도요.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10개 이상씩 회사들이 빠지고 있어요. 이런 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더 꼼꼼하게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리스어로 진정한 유, 그다음에 사나는 라틴어로 건강이라는 뜻의 기업명을 가진 유산화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서 등록번호 서울 제527호로 당당하게 등록이 되어 있고 돈의 문제로 인해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사실은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 기업이라는 것이었는데요. 재무제표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하기 때문에 안전성과 투명성이 확보가 되는 회사입니다.
얼마나 믿을 수 있는 회사인가는 저의 또 다른 잡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요. 국내외 800회 이상의 자랑스러운 수상 내역을 가지고 있었고 유수한 연구원 150여 명을 둔 회사입니다. 전무후무한 아주 독보적인 세포 수명 관련 미국 특허를 받아서 우리에게 영양제를 공급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백악관에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할 때도 유산화 연구원들을 모셔가서 연구를 한 이력이 있습니다. 유산화는 예방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아픈 사람들이 이리 오라라고 해서 산호비브라는 병원까지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겠어요? 몸이 재산인 스포츠 선수들은 유산화를 당연히 찾아서 먹겠죠. 돈이 아닌 제품으로 신청하는 대로 후원을 하는 전 세계 5천여 명에게 유산화를 후원하는 5천여 명의 스포츠 선수들에게 유산화를 후원하는 회사입니다. 이건 순전히 저의 사심으로 나온 슬라이드인데요. 여러분 졸리실까봐. 네. 이정우 선수는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야구 선수로 주목을 받게 되고 메이저리그를 가게 되면서 저희 학생들이 계속 물어봐요. 유산화 선수가 나온 이정우 선수가 유산화 티를 입고 있는 사진 좀 보내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연락을 하더라고요. 이 이정우 선수가 무명 때부터 유산화 제품을 먹고 성장을 유산화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유산화가 좋은 일도 많이 하는 회사라는 걸 꼭 소개하고 싶어요. 기업의 이념은요, 굉장히 새로운 직업을 고르는 가치를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25% 성장을 할 때 유산화 코리아는 570%라는 엄청난 성장을 했는데요. 코로나나 메르스 사태일 때 훨씬 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 찐 세포 건강 기업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에서도 7년 누적 성장률이 유산화만 독보적이게 많죠. 여기에서 저는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왜일까요? 왜 유산화만 성장을 했을까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시작한 사람만 돈을 번다고 공평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실제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체크를 해볼게요. 앞서서 성장률이 더뎠던 회사 타사들은 지금 수익률을 차등 지급을 하고 있어요. 먼저 시작한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가고 나중에 시작한 사람은 조금 적게 벌어가는 그런 불평등한 구조이고, 유산화는 누구나 지금 시작하나 나중에 시작하나 20%의 수익을 주고 있고요. 보너스도 10%를 똑같이 환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재기라든지 무리한 레벨업을 할 필요가 없는 회사였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기왕이면 유산화에 합격점을 주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보상 체계는 얼마나 공정한지 또 매의 눈으로 내가 생각한 파이프라인 수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숨어 있는 말하지 않은 불리한 조건이나 제한이 있는지도 살펴볼게요. 저는 팔 자신은 없었습니다. 영업을 할 자신 없었습니다. 팔 사람을 계속 찾아다녀야 하나라고 알아봤을 때 회원 직접 판매 주요 제품이 영양제가 51%, 화장품이 22%, 생활용품이 17%인데요. 매달 구매해서 먹어야 되는 소비재가 무려 73%죠. 유산화는 전 제품이 소비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공유해서 입소문을 내고 찐팬이 재구매를 했을 때 고정 캐시백이 들어와서 그 작사 수입료와 같은 그런 수익을 벌 수 있는 회사였어요. 그리고 비율 적용을 하지는 않나라고 봤을 때 타사는 비율을 적용하는 회사가 많았지만 유산화는 오로지 내가 전달된 만큼의 수익의 작은 쪽을 20% 정산하고 남은 거는 이월을 시켜주는 굉장히 합리적인 회사랄까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납득이 되었고요. 타사는 대수 제한도 있습니다. 내가 소개하고 소개한 사람이 소개한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갈 때 대수 제한이 있지만 유산화는 대수 제한도 없는 무한 공유의 회사였고요. 소개자 제한도 없었고 상속 제한도 없었습니다. 또 구매를 못한다고 해서 내 상황이 안 돼서 당분간 못 먹는다고 해서 아이디가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룹 매출이라는 걸 들었는데요. 누군가가 그만두면
하더라도 그만큼 채워야 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이 존재를 했는데 유산하는 오로지 나와 내 가족 건강을 챙기는 비용 월 25만 원에서 45만 원만 챙기면 되었고요. 아, 이거 믿져야 건강인데 라는 생각이 든 것이 저는 또 통계청에 들어가 봤거든요. 통계청에 들어가 보면 건강 소비를 조사할 때 한 달에 내 가족이 먹는 금액과 거의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꼭 초대해 주신 분께 이게 뭐야? 추가비씨가 뭐야? 라고 꼭 물어봐 주시기 바라요. 저는 금전적인 면에서 수익적인 면에서 추가비씨를 가장 큰 매력으로 느꼈고요. 가장 큰 매력으로 느낀 이유는 내가 무리하게 계속 사람을 데려오거나 영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수익이 생겼을 때 아 잘했다 하고 추가 BC를 또 분양을 받아서 이 BC를 내 가게 밑에 넣어서 나의 인프라 사이사이에 넣어서 내가 나를 바치고 내려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 이거는 사람과의 불화가 설사 있더라도 내가 나를 믿고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무한공유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무한공유 되는 회사죠. 그래서 내 추가 BC도 무한공유 되죠. 저는 한 번의 구매로도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 이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혼자 해야 돼?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재기를 할 필요도 없고 뭐 이렇게 아무런 크게 뭐 숨어있는 제약이나 꼼수가 없는 회사였기 때문에 내가 내 페이스대로 충분히 일을 진행할 수 있어서 우리 뭐 수익이 1도 관계가 없는 우리의 형제라인 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강의 봉사를 하기도 하고 시스템 봉사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경험한 것을 이렇게 알려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속에서 배워나가시면 되고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꿈을 펼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확인했던 건 제가 외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해외에서 아이디와 인프라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지가 궁금했어요. 여러분 제가 10년간 일본 생활을 하고 돌아올 때 얼마나 많이 버리고 왔을까요? 이사를 국제이사를 해야 되죠. 쓰레기 봉투 100개를 버리고 왔어요. 그런데 가지고 가도 되겠다 생각한 게 딱 3개가 있었거든요. HP 노트북하고 다이슨 청소기하고 코스트코 회원권이었어요. 네, 그런데 한국에 왔더니 코스트코 회원권 호환 안 됩니다. 새로 만들었고요. 다이슨 청소기 고장 그 배터리가 다 돼서 맡겼더니 KR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대요. 코리아 이렇게 로고가 중간에 있거든요. KR 저는 JP잖아요. 일본에 샀으니까 안 됩니다 해서 버렸어요. 그 아까운 걸. HP 노트북은요 아예 한국어로 변환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변환이 되는 것도 있대요. 근데 제 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게 되게 궁금했는데 유사단은 25개국에 진출되어 있는 이 나라에 있기만 한다면 자면서도 매출이 올라오는 캐시백을 누적받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한국에 있잖아요. 제가 도쿄에서 살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왔는데 히로시마 친구, 시즈오카 친구, 도쿄 친구들이 지금 막 먹고 있어요. 이 먹고 있는 캐시백이 월요일에도 올라오고 수요일에도 올라오고 토요일에도 올라오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진짜 여러분 글로벌 회사라고 하는 것은 유산화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이디 가지고 계신가요? 유산 아이디? 일본 여행 자주 가시죠? 일본 여행 가시면요 유산화 지사에 가세요. 마츠모토 키요시 돈키호테 가지 마시고 유산화 지사에 가셔서 그 아이디 제시하시고 캐시백 받으시면서 쇼핑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저한테 좀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은 유산화는 미국 회사예요. 미국 회사라고 얘기하는 회사가 많지만 주급을 주는 회사는 없었습니다. 제가 알아본 회사로는 유산화는 약간 강제적인 약간 돈 관리가 가능했고요. 한 달에 4번 월급 봉투를 받는 기분에 알찬 돈 관리와 저축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좀 능력이 있어. 나는 영업적인 능력도 있어 하는 파트너를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능력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가게를 하나가 아닌 3개로 스타트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소득을 높여주는 다양한 보너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브랜드 체인지로 공유를 하고요. 회사는 연구개발, 제품 생산, 마케팅, 주문 배송, 수익 분배를 해줍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첫째 아이는요
저는 둘 다 아이를 일본에서 낳았어요. 36시간의 진통 끝에 나온 아이는 뇌에 출혈과 골절이 있어서 바로 이제 큰 병원에 실려갔는데 NICU에 3주간 있다가 퇴원을 했고, 저에게는 제가 태어나서 가장 많이 울었던 경험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가 유산화를 만나고 열감기가 없어지면서 지금은 별명이 체육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기 맨 마지막에 있는 사진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사진이고요. 지금 현재는 중3인데 키가 180이에요. 예, 굉장히 튼튼한 아이고요. 제 둘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골치가 아팠던 아이예요. 기관지도 되게 안 좋게 태어나고 굉장히 예민하고 모든 화학적인 반응이 너무 심해서 수족구, 농가진, 아토피 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몇 년을 한국에 오자마자 이렇게 하는데 2년 정도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유산화에 뭘 먹이면 될까라고 전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유산화로 이 친구가 이렇게 피부가 깨끗하고 그리고 더 이상 재발하지 않게 되면서 동네에서 소문났었거든요. 얼굴이 저렇잖아요. 근데 동네에서 또 깨끗해졌다는 소문이 나서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뭐 먹였어?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네, 저는 피부가 평생 이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K푸드에 심취하면서 몸이 저렇게 되었는데, 또 유산화를 통해서 또 다이어트, 체중 조절 식품을 먹고 다이어트를 하고 또 피부가 좀 좋아지니까 또 친구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뭐 먹었냐고. 그래서 이제 공유를 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스마트한 공유, 스마트한 적립으로 제가 캐시백을 받으면서 어느 날 코로나가 터졌죠. 코로나가 터지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학원에를 못 가요. 그래서 일본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선생님 수업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 학생이 얼라이브라는 영양제를 굉장히 열심히 먹었던 학생이었어요. 근데 골프를 치러 갔다가 엘보가 와서 너무 아파라고 하길래 제가 링크를 하나 보내주고 이거 먹어봐 라고 말했을 뿐인데, 그 다음 주에 선생님 이거 뭐야? 하고 또 계속 재구매를 혼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업과 유산화 미팅을 병행하는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유산화 진출이 시작이 되었고, 2명으로 시작된 우리는 코로나가 끝날 무렵에 이 친구가 한국의 유산화 코리아를 방문해서 유산화 코리아의 눈부신 발전을 몸소 눈으로 보고 돌아가서 굉장히 똑똑한 간호사 친구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간호사 친구가 함량이 되게 괜찮네 하고 또 먹기 시작해요. 저는 일본에 놀러 갈 때 또 이 간호사 친구를 만납니다. 그냥 만나지 않았고요. 이거 되게 좋은 건데 내가 시연해 줄게 하고 시연을 했어요. 이렇게 우리들이 같이 어울리면서 인원이 늘어나고 건강을 위한 공짜 소비를 하게 되었고 100만 원대 추가 소득도 받게 되었습니다. 한 명이었던 제주 여행 멤버가요, 그 다음에는 4명으로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저는 저를 소개한 친구와 그 친구를 소개한 친구에게 우리 일본에 놀러 가자 하고 데려가서 또 유산화 코리아의 이 눈부신 성장의 주역들이 일본 지사를 가서요, 이렇게 멋지게 저의 친구들에게 시연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일본 지사의 요청으로 일본어로 또 비즈니스 강의를 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어학 강사를 할 때는, 한국어 강사를 할 때는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돈을 벌면 벌수록 일본어를 배운 보람이 없네, 영어를 배울 걸,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때 진짜 일본어 배운 보람이 되게 들더라고요. 자부심 뿜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체험을 하고 또 마음을 받은 친구들이 유산화가 어떤 회사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했고, 유산화 스텝과 함께 모여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요. 어느 날은 워킹 이벤트를 한다는 거예요. 또 날아갔어요. 또 날아가서 함께 참여하고 그 사람들에게 유산화를 같이 알리고 먹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의 일본 사람들은 정말 잘 움직이지 않거든요. 소비자로 계속 있었던 저의 학생이 원래는 화장품 전문가였기 때문에 화장품을 써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해서 본인의 피부를 바꾸고 유산화를 새로운 직업으로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여기 계시는 분은 K중고라고 하는 유산화 소개 책자에도 소개되신 적이 있는 화장품 개발자세요. 이 화장품 개발자 150여 명 중에서 한 분이 일본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분은 제1교포세요.
제일교포셔서 우리가 자부심을 좀 느끼셔도 됩니다. 이분이 지금 현재 일본 지사에 있기 때문에 영어나 일본어가 되시는 분들은 일본 지사에 가셔서 언제든지 전문가에게 조언을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문가가 직접 화장품 전문가인 저의 학생을 컨택을 해서 체험을 좀 나눠주세요. 전문적인 얘기를 좀 해주세요라고 해서 또 강의를 맡아서 하게 되는 일이 생겼고, 저는 500만 원이라는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 한 사람이 아닌 이렇게 소개로 모인 사람들이 진정한 건강을 찾게 되면서 유사나 패밀리가 일본 패밀리, 한국 패밀리 모두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고요. 저는 골드 디렉터라는 인정식을 받게 되었는데 저하고 수익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는 일본 지사도 저에게 공식적인 플라이어를 띄우면서 축하를 해주더라고요.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재미있게 일을 할 수 있는지 좀 나눠달라 하는 요청이 있어서 인터뷰도 좀 하게 되었는데 한번 잠깐 보여드릴까요? 네. ね、이렇게 시작하는 한 15분 정도 되는 인터뷰를 땄는데 뭐 그냥 자유롭고 싶어서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5년 전에 제로로 한국에 돌아왔던 제 인생이 5년이 지난 지금 이 자리에 서서 행복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는 몰랐거든요. 근데 그때 옆집 언니 말을 듣지 않고 제 친구 말을 들었던 그리고 제가 꼼꼼히 알아봤던 그때 제 자신을 너무 칭찬하고 싶고요. 여러분도 5년 후의 미래를 상상해 보세요. 미래의 나의 모습은 지금 내가 결정한 선택의 결과거든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께 작은 편지를 썼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직장 생활을 한 번이라도 했다면 떠올려 보세요. 사회란 자고로 자비가 있던 곳이던가요? 누군가를 밟지 않고 우뚝 설 수 있던가요? 알량한 월급에 매달려 눈물을 훔치는 날이 없었나요? 똑같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저는 어느 날 최고의 도구를 만났습니다. 유산화 안에서 마음이 가득 채워진 저는 이미 성공자입니다. 유산화 찐팬이라서 행복합니다. 인생에서 빠르고 늦을 때란 없습니다. 오늘 제대로 찾아오신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합니다. 예, 최고의 기회에 저는 일본까지 통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통할 때까지 유산화를 또 행복하게 계속 전달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 강의를 맡은 송다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